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텐토입니다. 요사이 아는 중개사한테 전화가 몇 번 왔었는데요.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전화를 받는 것 같습니다. 전화의 내용은 뭐냐면 기존에 쓰고 있던 상가를 다른 용도로 상가를 변경해서 쓸 건데, 그와 관련되어서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 중에서 장애인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을 설치해야 된다고 하는데, 과연 그게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인터넷이나 유튜브를 검색을 해봤더니 자세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더라. 어떤 법에 의해서 제재를 가하고 있는지 알고 싶다. 이게 주요된 질문입니다. 상가에 대한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그 건물이 장애인들에 관련되어 있는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면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정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라고 약칭해서 장애인 등 편의법이라고 부릅니다. 장애인 등 편의법이 시행된 것은 1998년 4월 1일 시행 이전에는 건물에 장애인들에 관련된 편의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지어진 그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꾸게 되면,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 법을 적용받게 되면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내용이 바로 이 법의 주요 골자입니다. 그러면 관련된 법의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 법에서는 대상시설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대상시설과 관련되어서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공중이용시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공중이용시설이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상가입니다. 상가는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공중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이 맞으면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서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함께 보실까요? 대상시설의 변경이라고 해서요, 어떻게 변경하면 관련 법에 의해 적용을 받느냐에서 빨간색으로 제가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용도 변경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건물을 정축하거나 개축하거나 재축하거나 이전하거나 대수선하거나 또는 용도 변경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건축물 대장에 명시되어 있는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꿔서 쓰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많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용도 변경과 관련되어서 대상시설의 변경에 해당되게 되고,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서 적용을 받는 건물이 되게 되면 장애인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공중이용시설을 보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만 제가 추려서 나왔습니다. 대표적인 시설을 보게 되니까 제일 먼저 나온 게 슈퍼마켓, 일용품 등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필요한 생필품을 사는 곳이죠. 이러한 곳에 바닥으로 쓰이는 용도의 면적이 300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해당되게 되면 이러한 건물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적용을 받아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상가 또는 여러분들이 임차해서 쓸 상가에다가 이러한 용도로 바꿔서 쓰게 되면 이 면적 안에 들어가게 되면 관련 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라고 해서 관련된 내용이 나왔는데요. 관련된 내용은 법무부의 질의응답한 내용으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으면 이 여러 동의 건물의 사용 용도를 같은 용도가 해당되게 되면 모든 면적을 합산하라고 법무부의 질의응답에 나와 있습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종교 집회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종교 집회장이라고 해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우리가 종교시설이라고 부릅니다.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2종 걸린 생활시설에 해당되게 되는 거죠. 종교시설에 해당되는 종교 집회장일 경우 이러한 건물의 바닥 면적을 계산할 때 하나의 대지 안에 여러 동의 건물이 있으면 그 여러 동의 건물의 같은 용도는 전부 합산을 해서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장애인 등의 편의법에 적용받아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공중이용시설 같이 또 보실까요? 공중이용시설 중에서 1종 걸린 생활시설에서 이미용 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그리고 의원, 치과, 한의원, 조산소에서 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라고 해서 현재 건물의 용도를 다른 용도로 바꿨는데 그 건물 안에 기존의 용도와
바뀐 용도가 동일한 용도면 그 면적을 합산을 해서 50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장애인들 편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장애인들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지금 면적과 관련된 시설과 연계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장 많은 시설인 이종 걸린 생활시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함께 보실까요? 이종 걸린 생활시설을 보시게 되면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300제곱미터가 넘어가게 되면 장애인들 편의법을 적용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반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술을 팔게 되면 일반 음식점이 되는 것이고 술이 없으면 휴게음식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제과점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베이커리라고 해서 유명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러한 시설, 음식점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으로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장애인들 편의법에 적용을 받아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제가 앞서서 98년 4월 11일 날 이 법이 시행이 되었는데 법 시행 전의 면적과 법 시행 후의 면적을 합산을 한다라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합산하라는 얘기는 어디에 나와 있는 거냐? 바로 법무부의 질의응답한 내용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관련된 질의응답에 제가 핵심적인 부분은 빨간색으로 테두리를 쳤습니다. 1998년 4월 11일 날 이 법이 시행이 되었고요. 시행 이전에 이 건물에 업무시설로 되어 있었는데 시행 이후 용도 변경하면서 업무시설의 면적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업무시설의 면적을 계산할 때 시행 후의 면적만 가지고 계산을 합니까? 라고 질의를 하니까 시행 전 면적과 시행 후 면적을 합산을 해서 이 법에서 얘기하고 있는 면적을 넘어가게 되면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라고 해답해 보시게 되면 설치 대상 시설의 바닥 면적 산정에 있어서는 시행 전 바닥 면적과 시행 후 용도 변경된 면적을 합산을 해서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을 초과하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시설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이용시설, 상점과 학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상점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상가를 얘기하는 건데요. 바닥 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앞서서 슈퍼 일용품점 해가지고 300 이상 1000 미만 해가지고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적용받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슈퍼마켓이나 일용품점이 면적이 1000을 넘어가게 되면 판매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도매, 소매, 상점이 바로 판매시설인데요. 판매시설로서 1000제곱미터 이상 되는 이러한 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등 편의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됩니다. 상가 건물이 큰 경우에는 일정 부분의 면적의 용도 변경을 통해서 전체 바닥 면적 합산이 1000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장애인 등 편의법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원, 훈련소, 학원이라고 해서요. 학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상가 건물에서 가장 많이 보는 용도 중에 하나죠. 아이들 학교 다니는 교과 교습 학원도 있고요. 일반 성인들을 가르치는 부동산 학원도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학원에 들어가게 되는데 학원 같은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학원으로서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이면 이종 걸린 생활시설의 학원이죠. 근데 그 학원이 500을 넘어가게 되면 교육연구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바로 교육연구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 편의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편의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이 있느냐 보니까 법에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대상 시설별로 설치해야 되는 편의시설 종류를 정해놨다. 어떤 시설이냐? 앞서 봤던 슈퍼나 일용품점, 그리고 일반 음식점, 그리고 업무시설, 학원, 그리고 판매시설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떤 시설을 설치해야 될지는 법에서 정해놨고 그리고 설치하는 세부 기준도 법에 나와 있으니까 법률에 따른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설치하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 동영상 강의에는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을 다 실을 수 없기 때문에 네이버에 가셔서 여러분들이 부텐토라고 검색하시게 되면 부텐토 블로그가 나옵니다. 그 블로그 안에 제가 관련된 시설에 대한 파일을 올려드릴 테니까 그 파일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학습을 해주시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색을 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앞서 살펴보셨던 근린생활시설 중에서 일종거생과 관련된 시설이 요약되어 있는 내용인데요. 슈퍼마켓 일용품점에서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에 해당되게 되면 관련 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시설해야 될 설치 시설은 출입구 접근로, 그리고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문에 대한 법을 적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이용원, 미용원, 목욕장 경우에는 5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게 되면 장애인 등의 편의법에 적용을 받는다라고 얘기했고요. 슈퍼마켓, 일용품, 소매 등과 똑같은 세 가지 시설에 대해서 법을 적용을 받습니다. 그리고 의원, 치과의원, 조산소, 바닥 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게 되면 관련된 시설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관련된 시설의 설치 종류가 상당히 많습니다. 접근로, 그리고 주차구역, 높이 차이 제거,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그리고 화장실에 배변기까지 적용을 받아버리니까 기존 상가 건물을 관련된 법 개정 내용대로 그대로 적용하려고 그러면 상가 건물을 대단히 많이 손을 봐야 되고 그 금액도 상당하다 보니까 이 법의 적용을 안 받기 위해서 차라리 용도 변경을 하지 않는 게 나을 수도 있다. 중개를 하다 보면 계약을 하고 관련된 내용에 따라서 진행을 하다가 이러한 법을 잔금 치기 전에 이러한 내용을 알다 보니까 계약이 캔슬이 나게 되고 그러한 계약을 준비하면서 내부 실내 인테리어 등 각종 비용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상가의 임차인이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임대인에게 다시 돈을 청구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확인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확인 설명 의무 위반으로 해서 손해배상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장애인 편의법에 의해서 관련된 시설에 대한 내용은 상식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위정 걸린 생활시설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실까요? 위정 걸린 생활시설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이라고 해서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게 되면 접근로, 그리고 주차구역, 높이 차이 제거, 출입문에 대해서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된 내용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이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주차구역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장법에 의해서 주차 대수를 그 건물에 맞추어서 딱 해놨다 그러면 장애인 주차구역이 들어설 곳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인 주차구역은 일반 주차구역보다 사이즈가 좀 크기 때문에 법정 주차장이 딱 맞아 져 있다면 이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계단 등이 있어가지고 그 상가 건물을 들어가는데 계단을 통해서 들어가도록 되어 있더라. 그러면 높이 차이 제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상당 부분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전 걸린 생활시설과 관련해서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일반 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의 해당 용도로서는 바닥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게 되면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교육연구시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연구시설에 보시게 되면 학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바닥 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에 해당되게 되면 설치해야 할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상가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상가 건물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학원을 할 건데 그 학원을 할 사이즈가 500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교육연구시설로 하겠다 그러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하는 중개사 입장이라면 이 관련 부분을 모르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인지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계약을 통해서 잔금 치기 전에 그 시설에 대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인테리어 작업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 관련된 비용을 다시 받기 위해서 중개를 한 중개사에게 확인 설명 의무 위반을 걸고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설주에 의한 의무와 벌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주 등의 의무에 보시게 되면 용도 변경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합하게 설치, 유지,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시설주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대한 관리 의무를 못하게 되면 벌칙은 어떻게 되느냐라고 보시게 되면 시정기간 내에 당해 시설에 대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주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5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정진 보장에 관한 법률 25조 그리고 24조의 1항에서 관련된 벌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시설의 종류에서 저희가 아까 표에서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몇 가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접근로를 설치하라라고 되어 있었어요. 주 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에는 폭 규정이 있다. 그리고 기울기 규정이 있고
바닥의 재질이나 마감 등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사항에 맞게끔 접근로를 설치하라고 되어 있는데 관련된 규정을 또 보시겠습니다. 장애인 등 편의시설의 설치 세부 기준에 보면 접근로와 관계되어서 혹은 1.2m 이상이어야 되고 혹시 그 길이가 50m를 넘어가게 되면 50m마다 교행할 수 있는 사이즈의 길목을 만들어야 되고 경사로가 있는 경우에는 30m마다 쉬어갈 수 있는 참을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기울기에 관련되어서도 18분의 1 이하를 설치하셔야 되고 그리고 단차가 있을 경우에는 2cm 이하의 단차로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경계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 그리고 재질과 마감에 관련되어 있는 거 보행 장애물과 관련되어 있는 거라고 해서 접근로와 관련된 것도 무려 가, 나, 다, 라, 마에서 5가지와 관련된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 규정에 맞춰서 접근로를 설치해야만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한 내용에 여러분들이 만족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이 나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관련된 법의 내용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주차 관련돼서 설치를 하실 때 주차장 사이즈가 다르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법정 주차 대수에 딱 맞춰서 주차장을 만들었다면 이러한 사이즈의 주차장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관련 법에 적용을 못 받게 되겠죠. 장애인 관련 주차구역과 관련되어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는 주차 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10대 이상이 되게 되면 장애인 주차구역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부텐트와 함께 장애인 등 편의법에 의해서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 즉 용도 변경을 통해서 건축물의 용도가 바뀌게 되면 장애인 등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는 경우에 대해서 업종별로 나누어서 살펴보셨고 그리고 설치해야 되는 시설의 종류 그리고 시설과 관련된 기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셨습니다. 자세한 내용의 파일은 네이버 블로그 부텐토에 제가 올려두니까 그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